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권유경제TV 권순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TN 최고의 미녀 기자 황희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수식어가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황희아 기자를 모신 게 요새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최경 장관이, 과기부 장관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5G 안 해줄 건데요? 라는 소리를 해서 뭐야 5G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원래 안 해줄 거라고? 이것도 되게 놀랐고 그리고 아이폰 1, 2가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폰 좋아합니까? 근데 일단 1차 출시국에 우리나라를 배제했어. 그리고 2차도 아니고 1.5차라는 또 이상한 네. 카테고리를 만들었고 그리고서 우리나라에는 5G 핸드폰을 안 들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한 부심 넘치는 나라인데 도대체 5G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네. 이거를 그 정보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황 기자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다양한 5G 얘기를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통신 지금 핸드폰은 뭐 쓰세요? 저는 지금 LTE 폰이요. LTE 폰. 네. 저도 LTE 폰. 황 PD님은 저도 LTE입니다. 새 거지만 LTE. 5G 시대인데 왜? 저 때는 네. 얘 풀던데 Z 어? 풀던데 아, LTE로 맞아요. 나왔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지원금이 네. LTE가 더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 황 기자는 왜? 저는 통신 출입하니까 5G 안 쓰는 거죠. 아는 사람이 더하다 뭐 이런 거구나. 아니 이거는 지금은 예.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 현재 뭐 8월 기준으로 865만 명이나 되는 5G 865만 가입자가 명. 예. 있으시지만 근데 이제 저는 좀 가입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지겹도록 5G 서비스도 안 된다, 오지게 안 터진다 이거를 이제 기사를 쓰면서 제가 아는데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왜 LTE 죠. 나는 수소차 좋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나는 네. 차는 수소차 아닌데. 어쨌든 오늘 5G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5G 통신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불만들은 되게 많잖아요. 뭐가 좀 잘 안 터진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지금 잘 안 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 안 터지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지국이 제대로 안 깔려 있기 때문인 거죠. 예. 통신 서비스가 되려면 당연히 이제 기지국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이 기지국을 이제 기지국 현황들을 봐보면 이동통신사들이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아직은 이제 5G 초기 단계니까 어디선 되고 어디선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 이동통신 3사가 다 이제 홈페이지에 커버리지 맵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커버리지 맵 보신 보진 적- 못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기지국이 커버하고 있는 지도가 나온다. 네, 예, 맞아요. 예, 예. 이제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제 통신 서비스가 되는 지역에는 붉게 물들여 놓고 아닌 지역은 이제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초록색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겠죠. 예. 근데 이제 5G 커버리지 맵을 보면 서울이랑 이제 경기도 같은 그런 수도권 지역이랑 예. 그리고 또 광주, 부산 뭐 이런 광역시 정도의 이제 빨간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뭐 그렇게 있고 이제 인터체인지 같은 부분에 약간 실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고속도로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린한가요? 그죠, 그린합니다. 그린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안 되는 거죠. 5G가 안 되는 거네요? 안 돼요. 에이, 그렇게 할 거면 좀 나중에 팔든가 하지 그걸. 근데 일단은 되고 있다라고 하고 팔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예, 또 예. 이제 문제는 거기서 빨간 도장이 찍힌 지역에서조차 안 된다라는 게 예? 이제 문제죠. 근데 기지국 설치가 안 돼서 그런 거면 네. 빨간 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특별시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선 돼야 되는데 거기서도 잘 안 된다. 거기서도 잘 안 되죠. 예, 왜 안 돼요? 거기는? 이제 커버리지 맵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면은 예. 또 이제 거기서도 또 듬성듬성이 또 발견이 되고요. 예. 그런데다가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네,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럼 전화 받으려면 전화 오면 이렇게 건물 밖으로 달려가서 받아야 되는 건가? 건물 안이 안 된다. 네, 건물 안에서 5G가 안 터져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LTE 우선 모드라고 해가지고 예, 예. 지금 현재 이제 LTE랑 5G랑 호환을 시켜놔가지고 예. 5G가 안 터지는 데서는 LTE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건물 안이 안 되는 이유도 또 이제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기지국이요? 근데 네. 빨간색으로 커버리지가 돼 있다는 거는 그 근처에 기지국이 있다는 얘긴데 네. 그 건물로 들어가면은 안 터진다는 얘기는 기지국을 건물 안에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5G뿐만이 아니라 뭐 2G, 음. 3G, 4G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이라는 게 장애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장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통신사들이 말하는 인빌딩, 예. 빌딩 안에 이제 뭐 설치를 한다라는 뜻일 텐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인빌딩 시스템 자체가 잘 구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또 대부분 사람들이 뭐 빌딩 안에서 뭐 근무를 한다거나 사실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보다 건물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클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건물에는 왜 그 기지국이 또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5G가 잘 되면 예. 5G 품질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그쵸, 같은데 예. 그죠? 근데 이제 이 통사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 안에 인빌딩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되게 좀 그냥 건물 밖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해요. 네, 기술적으로? 기술이라기보다는 좀 외부적인 이유인데 예. 건물주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 느님? 네. 누님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 세입자들은 예, 5G를 쓰면 안 된다? 네, 뭐 아, 그렇다. 건물주가 잘 허락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빌딩의 가치를 높이려면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그 인빌딩 시스템을 건물주가 거부할 이유가 있어요? 건물 밖에 있는 거를 한번 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예. 건물 밖에 있는 것도 조금 좀 너저분하죠? 예. 네, 좀 흉한 면이 있고요. 또 음. 건물 내부에는 건물주분들이 예쁘게 또 인테리어도 했을 텐데 거기에 또 이제 5G 인빌딩 시스템을 넣고 예.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이제 2G, 3G, 4G도 다 인빌딩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존에 있던 것까지 다 합쳐지면은 내부가 좀 너무 너저분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 하나 투지 하나 걸어놨을 때는 아유 그냥 좀 보기 안 좋네. 네. 그래 이제 그 끝내 지금 투지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쵸. 투지를 아주 철수할 수는 없고 투지에다 3G 얹고 3G에다 4G 얹고 5G까지 얹으면 기지국이 막 4-5개가 막 그러니까요. 너저널하게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건물주 거죠. 입장에서는 좀 그 기지국이 많이 깔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지국이 많이 안 깔린 거의 문제라면은 우리는 이제 기지국만 좀 많이 깔리면 그 5G를 쓸 수 있겠거니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건물 그러니까 기지국을 많이 깔아도 우리가 우리가 그 상상했던 그런 5G를 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했던 5G. 네, 진짜 네. 빠르고 막 네, 진짜 리더너시가 빠른. 없고 짧고 네. 뭐 이런 거? 상상이 아니라 이제 정부랑 이통사가 만들어준 청사진이 있죠. 제가 어떻게 그 상상을 했겠습니까? 걔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서 뭐 이렇게 되겠거니 뭐 그랬던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LTE보다 20배나 빠른 네. 그런 5G 그런 5G 서비스가 되기를 바랬는데 일단 기지국이 없어서 터지지도 않고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속도가 아무리 기지국을 이제 전국에 다 깔아도 예. 날 수가 없어요. 왜요? LTE 대비 한 3, 4배 정도 빠른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데 서너 배, 20배가 아니고 네. 그건 왜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5G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파수 대역에다가 기지국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국내에서는 5G용 주파수로 2가지 대역을 쓰고 있거든요. 예. 3.5GHz 대역이랑 그리고 28GHz 대역. 예.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봐도 좀 뚝 떨어져 있죠. 그렇죠. 3.5가 숫자가 네. 훨씬 적죠. 네, 예. 그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이 3.5GHz 대역에만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주파수라는 게
파장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주파수 특성을 얘기를 해주는데 예. 28GHz 대역 주파수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밀리미터 웨이브. 네,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밀리미터잖아요. 예, 예. 파장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굉장히 거예요. 밀리미터 정말 작은 거죠. 그럼 예. 이거보다 더 작네요. 예, 예. 예, 그 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8이 훨씬 빠른 거죠. 훨씬 예, 예. 빠르죠. 예, 훨씬 빨라서 이 28GHz 대역의 기지국을 세워야 비로소 LTE 대비 20배 빠른 그런 속도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투자는 안 하고 3.5기가 대역에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속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3.5를 막 많이 만든다고 해서 28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우리는 3.5를 계속 깔고 있으니까 네. 영원히 3.5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현재 스탠스로 가면은 근데 이거 3.5는 아무리 해봐야 서너 배고 네. 28에다 깔아야 20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왜 3.5를 해요? 빠른 걸 하지? 근데 이게 주파수 특성이 달라서 되게 빠른 거는 좋은데 이 28GHz 대역의 특성이 이제 이 주파수가 굉장히 예민한 주파수예요. 예. 좀 성질이 더러운 그런 주파수인데 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네, 예, 예.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3.5GHz 대역의 주파수는 약간의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돌아갈 수가 있어요. 파장이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예, 예. 밀리미터파 웨이브 같은 경우 파장이 작으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장애물에 대한 그런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또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동통신사들이 지금 안정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예, 예.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려면 뭐가 많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예, 예. 네, 기지를 많이 설치해야 네, 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부분은 지금 좀 밀어놓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음.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조금 밀어놓자. 그럼 나중에 그 28Hz, 기가헤르츠 단위의 기지국이 많이 설치되면은 저는 지금 4G폰을 쓰고 있지만 네. 5G 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 진짜 200배 빠른 5G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말기도 중요해요. 단말기를 어떤 단말기는 5G 폰. 5G 폰인데 그 해당 주파수 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칩셋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핸드폰을 새로 사야 된다고요? 새로 사야 돼요. 지금 5G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5G 폰 국내에서 사신 분들은 안 됩니다. 새로 사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들은 다 3.5 대역에 맞춘 그런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G가 되면은 지금 속도가 안 나는 건 기지국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기지국을 이제 점점 많이 설치를 할 거니까 뭐 한다고 했고 그러면 200배 빠른 속도가 나겠지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20배. 근데 아무리 기지국이 많이 늘어나도 우리는 20배 빠른 5G를 쓸 수 없고 네. 만약에 그 기지국이 20배 빠른 28GHz의 기지국이 많이 설치가 되면은 와 내가 5G 폰이지만 20배 빠른 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럼 핸드폰 이름을 빠른 5G 폰이라고 바꿔야 되겠네. 지금은 느린 5G 폰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말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판매하는 제조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현재 많이 팔아야 되니까. 감독님 아셨어요? 느린 5G, 빠른 5G?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아이폰이 나오는데 저 사실 이거 좀 약간 불편해서 맞아. 그 폴더폰 네, 제 불편해서 폴더블 아이폰을 사볼까 하고 5G라니까 하고 하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 쓴다길래 약간 그냥 살짝 그 유튜브 보면서 그게 다음 질문입니다. 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 12가 네.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빠르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빠른 속도의 5G를 못 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렇죠, 그렇죠. 5G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느린 5G, 이제 쉽게 말해서 느린 5G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들여와도 느린 5G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폰 12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28
그 기가헤르츠의 기지국의 그 주파수를 쓸 수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린 5G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빠른 5G가 나온다 한들 네.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아이폰 12는 이 빠른 핸드폰에 빠른 속도에 맞춰져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우리 거의 5G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3.5도 지원을 하고 예. 28도 지원을 해요. 예. 현재 이제 지원을 둘 다 하는데 이 둘 다 지원하는 지역은 미국에서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8GHz 대역의 주파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주파수도 없는데 거기다 28 칩셋을 지원해서 뭐해? 칩셋 하나 더 넣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냥 3.5GHz 대역에 맞춘 칩셋만 넣은 그런 단말기를 이제 출시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삼성은 어때요? 삼성. 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28GHz 대역 주파수 자체가 없는데 예, 쓸 수 있는 그런 커버리지 자체가 안 되는데 예, 예. 칩셋을 넣을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에는. 아, 근데 미국에는 넣죠. 네. 미국에는 그게 그러니까 깔려 있으니까. 삼성 갤럭시도 우리나라에선 느린 5G만 지원을 하고 네. 미국 거는 네. 빠른 5G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빠른 5G 망이 깔려도 재차 반복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5G 폰은 못 쓴다. 네. 어차피 그쵸. 새로 사야 된다. 뭐 그런 거고. 네. 그 아이폰은 어떻게 그런 구상들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저희 5G 폰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아이폰은 지금 처음으로 처음으로 5G 폰을 내세운 거예요. 아이폰 하면 또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예쁜 모양으로 나왔을까?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텐데 이 실물을 보여주기 전에 5G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의 버라이즌. 한스 베스트버그 이제 CEO를 모셔가지고 통신사 네. CEO를 같이 네.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 버라이즌의 5G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건데요. 그때 이제 버라이즌 우리는 28GHz 대역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화답해서 애플은 미국에서는 28GHz 대역 칩셋을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밀리터리 웨이브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5G의 3.5하고 28GHz를 정부에서 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긴 한 거죠. 그렇죠. 주파수를 할당을 해줬으니까 기지국만 설치를 하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28GHz 대역에 대해서는 이통 3사 통틀어서 기지국 연계. 연계 네. 아예 네. 미국은 많이 돼 있어요? 미국은 이제 그 개수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30개 도시 주요 도시. 주요 도시에만 지금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버라이즌 이제 CEO가 연내 60개 2배 더 많은 60개 도시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하겠다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뭐 되게 우리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하긴 했지만 뭔가 기분 나쁘죠. 약간 기분이 왜 나쁘세요? 그러니까 뭐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조금 찝찝해. 근데 사실 뭐 버라이즌에서 통신망을 이렇게 많이 깔면 우리의 기지국에 뭐 삼성전자 기지국 많이 갖다 쓰고 부품 많이 쓰고 거기 뭐 KMW나 같이 기지국 그 부품도 같이 납품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5G 깔려갖고 되게 수혜를 많이 보는 거는 좋은데 네. 이게 알 수 없게 뭔가 좀 찝찝한 거를 좀 더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충격은 뭐였습니까? 28기가에? 최근에 개인적인 충격이고 예. 저랑 비슷하게 업계에서는 비슷한 충격들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두 번째 충격은 얼마 전에 이제 국정감사 이제 음. 국정감사 시즌이잖아요. 국정감사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보통신 정책들을 네.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 네, 최기영 장관님. 네, 예. 최기영 장관님이 나오셔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8GHz 대역 서비스를 할 생각이 없다. 그거 좀 충격적이었어. 그렇죠. 아니, 난 기다리면 될 거라 그래가지고 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예. 기다리셨죠. 저도 기다렸거든요. 저도요. 매번 다 이통사에 포지폰 쓰는 사람들이 뭘 기다리긴. 다음 핸드폰을 제대로 살려고. 그쵸 그쵸 어쨌든. 맞아요. 네, 네. 그게 돼야지. 이통사에 제가 매번 물어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상용화 언제 하시나요? 네.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우리 국민들한테는 뭐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는 서비스 제공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국민들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장관이 왜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게 됐는지 그 맥락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 최 장관에게 우리나라 5G 주파수 정책을 5G 정책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주파수를 할당을 해줬어요. 예, 예. 3.5, 28. 예. 2개 다 투자를 하라. 뭐 그런 맥락이겠죠. 그리고 처음에 상용화 초반 당시에도 뭐 28GHz나 뭐 3.5GHz나 둘 다 일반 개인들을 위해서 B2C용으로 쓸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 설치하는 지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였는데 이유인즉슨 미국에서도 28GHz를 먼저 이제 버라이즌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28GHz 중심으로 5G 커버리지를 구축을 했더니 이게 문제가 많다. 맥킨지 같은 그런 시장조사 업체나 또 국방혁신위원회라고 미국의 이제 그런 기관이 5G 주파수의 대세는 3에서 4GHz 대역이다. 네. 미국은 28GHz 고주파 대역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세는 그거다라고 이제 분석한 자료를 우리가 대세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뭔가 다시 이게- 기분이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예. 글로벌리 해서 봤을 때는 속도가 안 나오는 건 맞는데 예, 예. 대세는 대세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랑 일본 요렇게 2개의 나라 정도만 28GHz 대역을 이제 상용화를 했거든요. 아, 그럼 느낌이 좀 그러네요. 그 윤영찬 의원이 청와대 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경 장관의 말을 유도해낸 걸 수도 있겠네요. 그 정책 방향을 네네네. 우리가 지금 뭐 28GHz 어떤 소비자들이 뭐 이게 왜 이렇게 빠른 거 안 하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때 윤영찬 의원이 오히려 그 장관에게 정책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최 장관 역시 그 말에 화답하면서 네, 맞아요. 맞다 그 네. 지적을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국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다 약간 말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거기서 네. 우리 그 표현이 뭐였죠? 뭐 국민에게 제공할 생각이 없다. 이것도 가진 의미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 전체한테 우리 절대로 28GHz 대역 안 쓴다 이 의미는 아니고요. 예. 이제 B2C용으로 쓰지 않는다. B2B용으로 B2B. 쓰겠다. 아예 기업 전용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B2C용으로 쓴다고 했었어요. 예, 예. 네,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지역이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 한정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뒤집힌. B2B용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한 거네요. 네, 정부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한 거니까 기다렸는데 일반 개인은 쓸 수가 없다. 그런 게다가 얘기가 되네요. 예. 네, 28GHz 대역은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해주는 핵심 주파수 대역인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진짜 5G는 B2B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네. 지금은 없으니까. 네네네. 그럼 일단 통신사들이 그 5G 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지국을 설치하고 뭐 이러는 그 행동들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28GHz 대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지금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이유는 좀 돈이 여기서 발생을 할까? 여기에 이 속도를 감당할 만한 그런 서비스가 있을까? 콘텐츠가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좀 천천히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입장에서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예, 예. 하긴 할 거예요. 그것도 연내 28GHz 대역 상용화를 할 건데 예, 예. 최기영 장관이
한 것처럼 네, B2B, B2B에만. 근데 이게 그 황 기자가 써준 거 보니까 네. 50cm 간격으로 심어야 된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3.5GHz 대역이 전국망으로 될 수 있었던 거는 비교적 기지국을 좀 덜 심어도 되는. 네. 근데 28GHz 대역은 기지국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50cm 너무한 거 아니야? 비율을 하기에는 50cm 간격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또는 뭐 3.5GHz 대비해서 18배는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와. 네.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한 발짝에 하나씩 설치하면은 네. 그게 통신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한 이제 옛날 2009년에 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원이 연구한 거를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5G 주파수용을 생각한 건 아니었겠죠. 네. 근데 그때부터도 이게 근거리 통신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거리 그냥. 통신용. 예. 광역망이 아니고. 근데 저 방금은 이제 50cm 간격마다라고 했는데 예. 이제 뭐 100m 이내 뭐 거기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야, 그러면 진짜 그 B2B라는 의미도 그냥 뭐 빌딩 안에서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까지만 설치를 하려고 해도 이게 50cm 하나씩 설치하면 그렇죠. 진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긴 들겠네요. 비용이 그럼 많이 들긴 야, 하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럼 미국의 버라이즌은 그걸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28기가를? 그래서 잘 안 되죠. 지금 현재 잘 안 돼요. 예, 거기가 그 5G를 쓸 수 있는 그 비율을 가용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가용률을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어요. 예. 6월 달에 이제 발표된 보고서가 있는데 미국의 그 5G 가용률이 미국이 아니라 이제 버라이즌 가용률이 1%도 안 되는. 가용률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쓴다는 거예요? 5G를 쓸 수 있는 그 비율. 예, 지금 전체 현재만- 통신망 중에? 예. 전체 통신망이 아니라 거기도 지금 LTE랑 같이 연동이 되고 있으니까 LTE로 전환되지 않고 순수 5G만 쓸 수 있는 그 시간, 그 비율, 예. 그거를 1%가 안 된다고요? 예, 그게 1%가 안 되고 그때 그 같은 시기에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도 적긴 적죠. 15%. 15%? 정도. 예. 저희가 이겼습니다. 15배 많습니다. 저와 일은 아니지. 핸드폰 네. 사갖고 있는데 진짜 5G 폰인데 100번에 15번은 5G고 나머지 85번은 4G로 그냥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 같긴 해요. 이게 28GHz라는 그 광고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는 사실 그 현실적인 문제들, 기지국을 너무나 많이 설치해야 되고 너무 단거리 통신 위주가 되고 예민하고 그래 오케이 이거는 그래 기술적으로 좀 뻥을 좀 쳤다 치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28GHz보다는 3.5GHz를 통해서 좀 더 범용성 있게 활용하는 전략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생각까지는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 너무 과대 광고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광고에 맞춰서 무조건 28기가를 다 깔아라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통신비는 그거에 맞춰서 받았잖아요. 5G 요금제라 그래 그때 비싸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가를 공개하라 막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5G가 안 터진다고 해서 항의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5G가 안 터진다는 거는 그냥 불만이었어. 네. 그리고 기지국을 좀 더 많이 설치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지국을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하더라도 28GHz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3.5 속도에 맞는 한 서너 배 정도 빠른 속도로 아무리 잘 돼도 거기서 멈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설사 그럴 일도 없겠지만 28기가를 다 깔았어. 그러면 핸드폰 새로 사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왜 5G 요금제 이렇게 많이 받는지 이거는 분명히 좀 다른 맹점인 것 같습니다. 기지국이 덜 설치된 문제하고 다 설치해도 그 정도 속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 여기에 대한 논란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심하게 얘기해서는 뭐 기사 제목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뭐
대국민 사기다 5G는. 아. 왜냐면 이 20배 빠른 속도라는 말을 정부도 했고 통신사 사업자도 했고 또 대통령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대국민 사기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국민 기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통신비는 LTE 때 가격에 비해서 한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더 예. 비싼 그런 통신비를 받았거든요. 잘 안 터지고 20배 빠르지도 않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비싼 통신비를 받았으니까 상용화 초기부터도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지국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될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통신비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28GHz에 대해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와중에 통신사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게 지금 원래는 상용화 B2C용으로도 일부 쓴다고 하시지 않으셨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굉장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원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원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던 거는 사업자 이제 원죄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그렇게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해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통신비 인하해야 한다, 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근데 저도 사실 통신비 인하는 너무 지겹잖아. 그 얘기는 2G 때도 나왔고 3G도 나왔고 4G도 나왔고 5G 때도 나오는 건데 사실 그 논리를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통신사들은 분명히 통신망을 새로 깔아야 되고 거기에 투자에 따른 어떤 비용을 좀 더 높게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초기에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초기 품질이 별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얼리 어댑터들의 어떤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통신망에 아직 많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매번 사용할 수는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영원히 되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한 서너 배 정도만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관련해서 뭐 참여연대도 그렇고 이번에 국감이랑 뭐 종합적으로 해서 좀 통신비 인하라든지 뭐 그 밖의 이슈들은 좀 어떤 게 있었어요? 그 국감에서도 당연히 그 5G 하면은 통신비 5G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이동통신 3사 모바일 담당하는 임원분들이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맥락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5G 요금제 너무 비싸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언택트 시대 아닌가. 이제 이통사별로 온라인 숍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통신 상품을 팔면 오프라인을 운영할 때 드는 그런 판매 수수료가 안 들지 않냐. 요즘에는 그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 시키면서 그 판매 장려금으로 들던 그 비용 여력을 통신비 인하에 좀 쓸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3사 모바일 담당자분들이 다 동의를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연내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SK텔레콤도 요금을 인하할 것 같고 그리고 이 국감에 앞서서 KT도 먼저 저가 요금제를 또 출시를 했거든요. 4만 원대부터 시작하게 되는 5G 요금제를 내보내서 이제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다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조금 낮추려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5G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5G가 되면은 뭐 될 거라는 게 되게 많았잖아요. AI, 뭐 자율주행. 그러니까 그 좀 뭐 좀 되는 게 있어요? 되는 거요. 오히려 5G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 홍보용으로라도 뭐 AR 이거 막 보게 하고 뭐 AR 게임방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 홍보용이라고 이제 5G의 청사진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저는 5G 상용화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오, 예, 맞네. 예, 예. 거기서 은근히 굉장한 서비스들을 보여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 이게 뭐야 했는데 그때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뭐 VR, 뭐 타임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쫙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도 있고.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나눠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발전이 되었나 그걸 여쭤보는 라고 생각하면 없다는 거거든요. 어제까지 생각했을 때 분명히 홀로그램은 후퇴했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후퇴했다. 홀로그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SK텔레콤이 간담회를 해서 그 연예인 최시원 씨를 커다란 홀로그램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걸 보여줘서 아 그것도 좀 작업 중이구나. BTS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BTS 군대 션이면 슈퍼주니어요? 네. 아니 BTS 군대 가면 그래 대신 누군가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빅히트에 가수도 없는데. 괜찮네요. 그 굉장히 좋은 딜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 뭐 예능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5G 서비스로 접목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5G 상용화 이후에는 그런 실감형 컨텐츠, AR, VR 뭐 요런 거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뭐 AI 뭐 이거는 5G랑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좀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통신이 기반이 되긴 해야 되지만 자율주행차 기술이 또 별도로 발달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또 그런 맥락에서 된 게 없는 별로 된 게 없는 그러면 지금까지 5G에 대해서 총평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세계 최초 라는 그 굉장히 어렵게 얻은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고개가 이렇게 꺾인 것 같다는 거 아니야? 꺾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그런 왕관을 쓰고 있는 만큼 좀 거기에 걸맞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통신 서비스는 서비스잖아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가 민망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도 민망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고 정정을 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책 생각을.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진짜 미래 청사진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약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그냥 빨리 얘기를 해주면 그때야 욕을 먹겠지만 두고두고 욕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세계 최초의 왕관의 무게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근데 사실 통신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났던 건데 우리가 모바일 메신저 그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게 그냥 무료 문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옛날에 그 문자 보내려면 돈을 냈는데 이게 무료 문자가 뭐 대단한 거라고 쓰리지야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모바일 메신저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면서 그 모바일 메신저 안에 카카오를 보면은 뭐 택시도 들어가고 게임도 들어가고 심지어 은행까지 그 모바일 메신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G 통신이 바꿨던 그 통신망의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G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진짜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 우리 같은 미디어 종사자들한테 그쵸. 동영상 서비스를 스트리밍할 수 있다라는 게 모든 사람이 방송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방송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4G가 바꿔왔던 이런 현상들도 야 그전에 LTE 처음 나왔을 때 뭐 3G보다 더 빠르면 뭐 하려 그래?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4G가 만들어냈던 어떤 스트리밍이라는 서비스는 전 세계에 있는 미디어 진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5G가 되면은 야 그거보다 더 빠르면 200배 빠른 거 뭐 하려 그러냐라고 했을 때 VR, AR 얘기하면 야 그 애들 장난하는 게임하는 거 그거를 뭐 굳이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까지 하냐 그랬을 때 사실 통신의 변화의 주인공은 통신사가 아니었어.
3G에도 모바일 메신저라 그렇죠. 그러면 네. 위챗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가 됐고 4G의 시대에도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가 됐지 통신사가 주인공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그 5G를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민망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통신 5G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청사진을 왜 우리가 못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에서 좀 민망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해야 되는 역할은 통신사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빠른 서비스를 가지고 네.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나머지 창의적인 혁신가들의 몫인데 그 좀 아직까지 뭐가 5G 시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5G가 좀 아직은 약간 허접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 뭐하러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분명히 저는 5G 시대에도 그 3G, 4G와 마찬가지로 뭔가의 혁명,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5G에 대한 그 좀 뭐 배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 봐주. 좀 허접하다 봐주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통신사들도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3G, 4G를 자기들이 다 깔았는데 네. 자기들이 먹은 게 없어요. SK텔레콤, KT 주가를 보라고. 그럼 카카오, 뭐 유튜브, 넷플릭스 다 날아가는데 네. 통신사 주가는 그냥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 돈을 다 쏟아부어서 했는데 그럼 5G 때는 통신사들도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막만 깔아주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5G 시대를 어떻게 선도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뭔가 쉐어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걸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망도 제대로 못 깔고 콘텐츠도 안 나고 이런 상황이라 통신사들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상황 그래서 5G를 너무 미워하기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밑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장비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5G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뭔가 좀 더 좋은 5G 통신망과 그 위에서 새로운 혁신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권유경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